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요. 바로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내놓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예측입니다. 한국 증시에 무려 7년간의 상승장이 시작됐다. 와, 이 주장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이게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죠. JP모건이 보고서에서 그냥 한국 시장이 좋다 이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상승 사이클의 1년 차에 들어섰다고 아예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6년은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의 코스피 목표 지수가 무려 6천입니다. 6천! 지금 지수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그러니까 JP모건은 코스피 5천을 넘은 걸 과열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신호탄으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담한 예측을 단계별로 하나씩 다 분해해 볼 겁니다. 먼저 JP모건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한지 그 근거들을 쫙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엔 근데 정말 그럴까? 하고 그 가정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볼 겁니다. 그리고 외부 리스크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챙겨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JP모건은 뭘 보고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전망을 내놓은 걸까요? 그들의 낙관론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주장의 뿌리, 그 맨 밑에는 바로 7년 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JP모건이 과거 데이터를 쭉 돌려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한번 제대로 된 상승장이 터지면 평균적으로 약 7년은 가더라. 이런 경향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사이클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보세요. 80년대 일본 버블, 2000년대 중국의 고속 성장기. 실제로 강세장이 7년을 훌쩍 넘게 지속됐던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 데이터가 있으니 이거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이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정말 1년 차가 맞긴 한가 싶으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작년 중반부터 슬슬 시동이 걸리더니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냥 시장이 폭발해버렸죠. 그리고 보세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코스피가 4천, 5천을 그냥 순식간에 뚫어버렸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봐도 강세장이 시작된 건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상승이 그냥 반도체 하나만 보고 가는 원맨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가 작년 상승에 60%를 끌고 간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밑을 보세요. 방산, 조선,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 개혁까지 여러 개의 엔진이 동시에 막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JP모건이 이번 상승을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모든 예측에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은 언제나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JP모건이 세운 이 단단해 보이는 기반에 혹시 균열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매 눈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 평균 7년이라. 근데 그게 우리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통할까요? 왼쪽은 JP모건의 희망 섞인 관점이고 오른쪽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까보면요. 한국의 강세장은 길어야 3년에서 5년 정도였어요. 아시아 평균보다 훨씬 짧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은 한국의 특성을 무시한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 개혁 정책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 하는 가정입니다. 물론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팩트죠. 하지만 당장 2027년부터 선거가 줄줄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 방향이 180도 뒤집힐 수도 있는 게 또 정치잖아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아주 큰 변수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AI가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할 것이냐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잔치가 벌어지면 과잉 투자가 따라오고 과잉 투자는 결국 불황을 부른다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미 돈 잘 번다고 너도 나도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2027년쯤 되면 너무 많이 만들었네? 하는 공급 과잉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분석의 시야를 한국 내부에서 외부로 확 넓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 변수들이 이 상승 열차를 그냥 멈춰 세울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강세장 시나리오의 가장 큰 위협, 가장 거대한 변수는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증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인 셈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슬라이드에 그 흐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쫓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휙 돌아가 버리고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실제로 2023년에 우리는 외국인들이 20조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걸 똑똑해 봤습니다. 글로벌 금리는 그만큼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금까지 장밋빛 낙관론과 아주 차가운 리스크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현실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숫자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확률은 대략 이렇게 나뉩니다. JP모건이 말한 7년 강세장에 실현될 확률 35%로 꽤 높아요.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건 40%의 기본 시나리오, 즉 한국의 과거 패턴처럼 한 3년에서 4년 정도 강세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현실화될 약세 시나리오도 25%, 즉 4번 중 1번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 표 하나면 우리가 마주할 세 가지 미래가 아주 깔끔하게 요약됩니다. JP모건의 주정대로 7년 강세장이 펼쳐진다면 코스피는 7,5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한국의 과거 패턴처럼 3, 4년 상승해서 6천 수준에 도달하는 거고요. 반대로 글로벌 금리 인상 같은 리스크가 터진다면 이 강세장은 2년도 못 가고 지수는 다시 4천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모든 분석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들만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입니다. 구조적인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상승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믿을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도 명확하죠. 7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너무 희망적일 수 있다는 점, 특히 2027년 이후의 정치 리스크와 글로벌 금리라는 외부 변수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분기별로, 아니 매달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부의 기업 개혁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나? 둘째, 반도체 가격이 꺾이거나 과잉 투자 신호가 보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가장 중요한 미국 금리와 환율의 방향성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결국 강세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강세장이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승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 그리고 언젠가 파도가 잦아들 때를 대비할 준비가 모두 되셨나요?